5년 동안 김태호는 자신의 아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간호사 신은주가 그의 절망을 깨뜨릴 때까지 말입니다. 신은주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올리버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과 사랑, 그리고 굳은 결심이 불가능을 깨우는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기적이 올리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태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아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번이나 겪었던 또 다른 불면의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고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김태호은 씨? 그의 조수 마리아의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왔습니다. 새 간호사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김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돌려보내세요. 사장님, 그녀는 매우 추천받은 분입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 환자들을 돌본 경험이 돌려보내라고 했잖아. 김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리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아무도 올리버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송구하지만 사장님, 이번 간호사는 다릅니다. 그녀는 특별히 올리버의 케이스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의 병력을 연구했습니다. 김태호는 마침내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좋아요. 5분만. 신은주는 그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유니폼도 자격증이 가득한 서류 가방도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갈색 머리와 그의 익숙한 위압감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간단한 스크럽 차림의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김태호은 씨. 그녀는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말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끝냅시다. 올리버의 파일을 보셨죠? 네. 17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입니다. 여러 전문의가 그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김태훈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희망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그 자리는 단지 그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례지만요. 신은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신은주 씨. 지금 당장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 어딘가에 김태호를 복도로 인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방은 사고 당일과 똑같았습니다. 벽에는 그가 좋아하던 밴드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그의 기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그의 아들이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롭게 누워있는 병원 침대가 있었습니다. 신은주는 올리버의 옆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김태훈의 충격적인 표정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올리버, 나는 신은주야.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내 아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김태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그렇게 했어요? 김태훈은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히 인간의 뇌는 놀랍습니다. 김태훈 씨.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의 침묵 후에 반응하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깨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를 느낍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은주는 다시 올리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은 기타를 쳤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당신은 기타를 정말 잘 쳤을 거예요. 김태호는 그녀가 마치 올리버가 깨어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맡겠습니다. 신은주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사무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김태훈은 그녀를 내쫓았어야 했습니다.
경비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라고 묻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태훈 씨. 신은주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올리버 밴드의 오래된 사진들을 가져오세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김태훈은 오랫동안 올리버의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아들의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올리버의 손을 잡으려 할 때 떨렸습니다. 이봐, 친구야.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것에 대해 미안해. 그리고 올리버는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지만 김태훈은 기계가 조금 다르게 소리나는 것을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주와 함께한 첫 주는 김태훈 이 5년 동안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스피커로 올리버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좋아하던 밴드들의 뉴스를 읽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김태훈을 설득하여 올리버의 오래된 기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음악 치료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손가락을 현에 올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노예는 패턴과 리듬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단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김태훈은 자신이 올리버의 방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켜보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신은주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씨, 스포츠 점수, 그녀가 일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의 재미있는 이야기 등 모든 것에 대해 올리버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세요? 그녀는 김태훈 이 커피를 가져왔을 때 저녁에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미소를 닮았어요. 김태훈은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세요. 신은주는 올리버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햇빛이 그에게 딱 맞게 비칠 때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꼬리에 작은 곡선이 있어요. 그의 방에 있는 당신 사진과 똑같아요. 김태훈은 결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그의 아들을 그렇게 조금밖에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음악 치료 중 눈꺼풀이 떨리는 것, 신은주가 그에게 읽어줄 때 뇌 활동이 약간 증가하는 것. 하지만 그가 노래를 들었던 아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익숙한 멜로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은주는 올리버의 침대 옆에 앉아서 Hey Jude. 올리버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상상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희미하게 올리버의 손가락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아주 작은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신은주 씨, 김태훈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노래를 멈추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는 이틀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김태훈은 의자에 앉아 그 작은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있습니다. 김태훈 씨. 그는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날 밤 김태훈은 다음 주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밀린 비틀스 노래를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면서 올리버의 방은 변모했습니다. 불임의 의료 차트와 차가운 기계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진들이 벽을 덮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유아 시절부터 그의 사랑하는 기타를 든 10대 시절까지 여러 해 동안의 올리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은주가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합니다. 김태훈은 수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이 경찰을 부를 정도로 형편없었던 차고 밴드 시절부터 2개의 현을 끊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첫 기타 레슨까지 수년간의 올리버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은주 씨가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항상 올리버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아버지께서 바로 여기 계세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반항적인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당신의 음악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작은 징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동안 손가락이 움찔거리는 것, 김태훈 씨가 예전 캠핑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비오는 화요일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올리버의 10살 생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신은주 씨가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올리버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태훈 씨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은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심박수를 확인하세요. 숨소리를 들어보세요. 올리버 씨가 반응하고 있어요. 김태훈 씨. 올리버 씨가 당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김태훈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습니다. 올리버, 아들아, 만약 내 말이 들린다면, 네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기계는 꾸준히 소리를 냈지만 이제 김태훈 씨는 신은주 씨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올리버가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은주 씨가 떠난 후 김태훈 씨는 사고 이후로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올리버의 오래된 어쿠스틱 기타를 꺼내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그는 녹슬었고 그의 손가락은 헤이주드의 코드를 더듬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걸 기억나니?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얼마나 좌절했었는지. 하지만 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그는 눈을 닦았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뻔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신은주 씨는 김태훈 씨가 의자에 잠들어 있고 기타가 여전히 그의 무릎에 있고 올리버의 심박수 모니터가 5년 만에 가장 안정적인 리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버의 상태 변화는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예후에 대해 확신했던 의사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메모를 하고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로버츠 박사는 인정했습니다. 노예 활동이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패턴은 마치 그가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은주 씨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올리버와 함께 일하며 그의 손을 피아노 건반 위로 인도하고 한때 그가 너무나 쉽게 연주했던 음악의 리듬을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김태훈 씨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지켜보며 신은주 씨가 올리버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해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녀는 언제 밀어붙여야 하고 언제 그를 쉬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움직임, 호흡 변화, 눈물과 같은 작은 승리를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일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김태훈 씨가 스포츠 섹션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신은주 씨의 또 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떤 소리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신문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올리버? 하면 아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수년간의 침묵으로 거칠었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인할 수 없이 신은주 씨는 이미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녀의 전문적인 침착함은 무너졌습니다. 그래, 올리버, 네가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노력해. 김태훈 씨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5년간의 침묵이 단 한마디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의 아들의 목소리,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방은 의료진으로 가득 차고 모두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올리버의 눈에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씨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들의 손을 잡고 올리버가 움켜쥐면서 약하지만 의도적인 압력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후 흥분이 가라앉고 의사들이 검진을 마쳤을 때 신은주 씨는 문간에 서서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패배를 거부했던 이 여자, 그들의 삶에 음악과 희망을 되돌려준 여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올리버를 믿었던 여자, 고맙습니다. 그는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신은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감사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올리버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 김태훈 씨가 정정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올리버가 첫 단어를 말한 후에 몇 달은 강렬한 치료 세션, 작은 승리, 그리고 가끔씩의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희망도 있었습니다. 올리버의 진전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단어들은 점차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 그의 손가락은 포크를 다루기 전에 기타의 코드를 기억했습니다. 음악은 그의 기억을 되찾는 열쇠인 것 같았습니다. 신은주 씨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일하고 올리버가 힘을 되찾는 대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우고 항상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격려든 휴식이든 아니면 그의 좌절에 귀 기울여줄 사람이든. 김태훈 씨는 그의 아들이 어둠 속에서 조각조각 나타나는 것을 놀라움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순간들에 집중했습니다. 올리버가 처음으로 정말로 아버지의 어색한 농담에 미소 지었던 순간, 그가 기타에서 완전한 코드를 연주할 수 있었던 날, 그가 신은주 씨를 쳐다보며 아주 명확하게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던 아침, 김태훈 씨는 매일 아침 신은주 씨의 도착을 기대하게 되었고 저녁에 그녀가 떠날 때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의 간병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좋은 치료 세션 후 김태훈 씨는 신은주 씨가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이 궁금하네요. 그가 그녀에게 합류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던 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두려웠어요. 김태훈 씨는 인정했습니다. 희망하기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리버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회복 중인 잠. 지금은 다른 이유로 두려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은주 씨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더 이상 간호사가 필요 없게 될 때, 그녀가 떠나야 할 때가 두려워요. 그 말은 그들 사이 공중에 매달렸고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유로 두려워요. 김태훈. 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은주. 씨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더 이상 간호사가 필요 없게 될 때, 그녀가 떠나야 할 때가 두려워요. 그 말은 그들 사이 공중에 매달렸고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간호사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이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어떤 직업적인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직함이나 역할 뒤에 숨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당신으로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은주 씨의 대답은 그녀의 눈빛, 그의 손을 꼭 잡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올리버는 잠결에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스함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여름이 왔습니다. 올리버의 회복은 그가 스스로 앉고 스스로 먹고 심지어는 도움을 받아 몇 걸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회복은 그의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시무룩한 10대는 사라지고 모든 순간, 모든 작은 승리를 소중히 여기는 젊은이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치료에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힘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였으며 앞으로의 긴 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어느 오후 운동을 하는 동안 그는 신은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예요. 제가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을 때도 당신 목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제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해주셨어요. 신은주, 신은주.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었어요. 난 항상 그걸 알고 있었죠. 현관에서 지켜보던 김태훈은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리버와 신은주, 신은주, 씨 사이의 유대감은 특별했습니다. 엄마와 아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 하이엔드 펜트하우스인 삼성동, 강남구, 서울의 변화는 그들의 변화하는 가족 역학을 반영했습니다. 신은주 씨의 책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머그컵은 부엌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방들을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함께 앉아 있을 때 올리버는 기타 연주를 연습하고 신은주 씨와 김태훈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갑자기 연주를 멈췄습니다. 아빠 그가 말했습니다. 언제 엄마에게 결혼하자고 할 거예요? 김태훈은 커피를 뿜었습니다. 신은주 씨는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올리버. 그들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장난기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알 수 있어요. 그는 신은주 씨를 향해 돌아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신은주 씨는 말을 시작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멈췄습니다. 김태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같은 것을 잡으려고 손이 스친 모든 시간들, 발코니에서 나눈 모든 늦은 밤 대화들, 그들은 너무 서서히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얘가 맞아. 김태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은주야.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 신은주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분 다요. 당신들은 제 가족이 되었어요. 올리버는 기타를 치웠습니다. 그럼 뭐해요, 아빠? 무릎 꿇어요. 김태훈은 웃었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신은주 씨의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반지와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함께 제대로 된 청혼을 할 시간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불완전하고 예상치 못했고 완전히 그들만의 방식이었던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신은주 씨. 그는 그녀의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둘 다요. 우리 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신은주 씨는 김태훈과 올리버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았습니다. 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두 분 다요. 모든 것에 네. 올리버는 의자에서 환호성을 질렀고 즉시 그들을 껴안으려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부축하려 달려들었고 결국 모두 함께 웃고 우는 단체 포옹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 때 과거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올리버의 어머니이자 김태훈의 전처인 박서윤 6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올리버의 회복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비싼 디자이너 옷을 입고 그들의 거실에 서서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김태훈은 그녀와 올리버의 방 사이에 보호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을 때, 병든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알 권리를 잃었습니다. 박서윤의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렵고 무서웠어요. 변했어요. 엄마, 올리버의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보행기에 기대어 문간에 서 있었고 신은주 씨가 그의 뒤에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올리버, 내 아가야. 그녀는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올리버는 한 발짝 물러서서 신은주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난 내 엄마야. 엄마는 떠나지 않아요. 올리버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요. 신은주 씨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신은주 씨가 저를 믿어줬던 것처럼요. 박서윤은 신은주 씨와 올리버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간호사로 저를 대체했군요. 얼마나 편리해요. 신은주 씨는 아무도 대체하지 않아요. 김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자 올리버의 계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녀를 선택했던 것처럼요. 그건 두고 봐요. 박서윤은 쏘아붙였습니다. 저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예요. 이제 18살이에요. 엄마,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을 선택했어요. 제발 가세요. 박서윤은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디자이너 핸드백을 잡았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뛰쳐나가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신은주 씨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하고 있는 올리버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혼수 상태였을 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빠가 우는 소리, 의사들이 포기하는 소리.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요. 신은주 씨는 그의 팔을 감싸 안았고 그는 그녀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목소리는 들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노래, 싸우라고 말해주신 모든 순간, 당신은 정말 중요한 모든 방식으로 제 어머니가 되었어요. 현관에서 김태훈은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서윤의 위협은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나 법보다 강한 것으로 묶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 사랑,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준 기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박서윤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지팡이만으로 걷고 심지어 짧은 시간 동안 기타 연주를 시작하는 등 회복을 계속했습니다. 결혼 계획은 진행되었고 올리버는 결혼식에서 공연을 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결혼식은 완벽한 봄날 아침에 치러졌습니다. 그의 치료 세션 동안 사용되었던 공간은 하얀 꽃과 조명으로 변신했지만 그들의 가족처럼 작고 친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신은주 씨는 여전히 회복 과정 사진들이 걸려있는 올리버의 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긴장돼요? 올리버가 그녀의 화장대 옆 의자에 앉아 보타이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그녀가 심플한 흰 드레스를 매만지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에요. 알아요, 제 생각에는. 올리버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틴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신은주 씨는 두 사람의 옷차림을 조심하며 그를 조심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텼다고 생각해요. 자, 연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해요? 말려보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했거든요. 결혼식은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신은주 씨가 통로를 걸어오는 동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올리버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그들의 노래인 헤이 주드의 아름다운 어쿠스틱 버전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약 중에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 김태훈 씨가 감정이 북받쳐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구한 것만이 아니라 저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희망하는 법, 다시 사는 법,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훈 씨, 신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올리버는 이제 막 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제 가족이었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첫날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의학뿐 아니라 사랑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버는 약간 흔들리지만 단호하게 일어서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는 발표했습니다. 은주 씨, 당신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의 목소리가 제 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왔을 때 가족을 찾고 있지 않았지만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김태훈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다시 희망할 만큼 용감해서 고마워요. 두 분 모두 정말 사랑해요. 그들이 반지를 교환하는 동안 정원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하자 올리버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회와 사랑의 힘에 관한 그가 직접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피로연에서 김태훈 씨는 신은주 씨를 껴안고 부부로서 첫 춤을 추었습니다. 올리버는 피아노에 앉아 부드럽게 연주했고 그의 미소는 방 전체를 밝힐 만큼 밝았습니다. 그를 봐요. 신은주 씨가 속삭였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김태훈 씨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제 아들을 되찾아 주었고 당신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거죠? 우리 모두 운이 좋았어요. 신은주 씨가 올리버의 여자친구가 그를 피아노에서 일으켜 세워 춤을 추도록 돕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서로를 찾았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더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서윤 씨의 변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올리버의 어머니의 버림에 대한 증언과 그의 법적 성인 지위를 합쳐 그 위협은 빨리 끝났습니다. 올리버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온라인 대학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복은 의사들을 놀라게 했지만 약간의 절뚝거림과 같은 일부는 영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검진 중 하나에서 농담했습니다. 이건 제게 개성을 줍니다. 저를 품이 있어 보이게 만들죠. 신은주 씨는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간호사 일을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혼수 상태의 환자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지원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일을 점점 줄였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더 이상 그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들이 정원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올리버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기타를 연주하는 동안 신은주 씨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임신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김태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태훈 씨, 얼굴의 기쁨은 그들이 그에게 큰 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올리버의 기쁨의 함성과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는 외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그는 잠시 멈추고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엄마가 제 목숨을 구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신은주 씨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했어요, 올리버. 저는 당신을 믿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를 구했어요. 김태훈 씨가 그들을 둘 다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하는 일이죠. 신은주 씨가 처음 그들의 삶에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는 다시 한번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23세가 된 올리버는 기타를 연주했고 3살 된 여동생인 희망이는 그의 주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시 그가 연주를 끝내자 그녀가 요구했습니다. 내 노래를 연주해. 그녀의 노래는 올리버가 그녀가 태어났을 때 작곡한 자장가였고 그들의 좋아하는 모든 노래의 요소들을 결합한 부드러운 선율이었습니다. 신은주 씨는 소파에서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은 커지는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기적은 불과 몇 달 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감탄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 기억해요? 신은주 씨가 그를 부드럽게 놀렸습니다. 모든 걸 기억해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상을 바꾼 방식을 기억해요. 올리버는 희망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기타 줄을 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혼수 상태에 갇혔던 그의 손은 이제 프렛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의사들이 다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는 그의 여동생에게 부드럽게 노래했습니다. 아빠, 희망이가 불렀습니다.
우리랑 같이 노래해요. 김태훈 씨는 비싼 양복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앉아 자녀들과 합류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신은주 씨는 마음이 터질 듯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슬픔으로, 올리버는 트라우마로, 신은주 씨는 외로움으로. 그러나 함께 그들은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에서 아름다운 것을 창조했습니다.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하늘을 눈부신 색으로 물들였고 켈드웰 가족은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희망, 사랑, 두 번째 기회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서울대학교 병원 어딘가에서 다른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은 간호사, 다시 믿는 법을 배운 아버지, 그리고 삶으로 돌아온 소년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끝.